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화제 비상 중인 한국 오징어 게임, 지적되는 표절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유지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모든 해외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분석하고 사회 이슈 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초창기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의 기사처럼 표절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어느 해외 언론도 표절 이야기보단 오징어 게임이 전달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그 흥행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도 아니고 해묵은 표절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내용, 흥행 원인, 표절 등 단원을 나눠서 전개해 되는데 저는 표절을 다룬 부분만 소개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의 PR이 너무 형편없는 일본의 콘텐츠 산업, 표절 의혹에 대해 황동혁 감독은 2008년에 이미 대본을 제작하고 특별한 장르였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했다. 서랍 속에 넣어두고 이것의 개념을 먼저 생각했다. 우연히 비슷할 뿐 표절은 아니다.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내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에 대본을 완성했다.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구성 단계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낄 것이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세상에 공개되고 비로소 주장할 것이며 이 감독의 주장이 통용될 것 같으면 세상은 소송투성이가 된다. 이렇게 표절 의혹이 높은 오징어 게임, 하지만 해외의 평가는 높다. 미국 CNN도 오징어 게임을 정말 최고다라고 극찬했다. 드라마는 게임의 프레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와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 그리고 빈곤 등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 같다. 또한 녹색 저지와 한국의 옛놀이도 서양인들은 신선했다는 평도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오징어 게임이 이 정도까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면 원래 카이지나 신이 말하는 대로도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을 것이다.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지명도가 조금 높으면 표절 의혹을 지적하는 언론도 지금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토록 극찬하는 목소리도 없었을 것이다. 원래 내수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에 해외 PR이 서툴다. 일본 작품을 모방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정하는 것이며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일본 영화와 유사한 작품이 나더라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분하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해외에서 PR이 너무 형편없는 일본의 콘텐츠 산업, 여기에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표절될 법도 하구나. 오징어 게임의 각본도 연출도 연기력도 좋으나 정말로 일본은 한심하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RSM 보더랜드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도중에 의미불명 전개, 연기력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도중에 보는 것을 그만뒀다. 원래 일본 드라마는 젊은 배우의 연기가 서투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특히 자니스나 아이돌계라든지 먼저 화제를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조로운 책 읽기 같은 연기는 우선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이번 오징어 게임의 큰 히트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된다. 일본이 콘텐츠 비즈니스 및 PR이 서투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투른 관청이다. 쿨재팬이라고 말따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쿨하지 않다. 이런 일은 민간 부분에 능숙한 사람은 많으니까 거기에서 해 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보조금을 내는 것만으로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보조금도 의미가 없다. 귀찮은 신청서 따위 그만두면 좋겠다. 그 시점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보조금 신청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는 자금 부족으로 아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과 보수 제도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RSM 보더랜드, 카이지, 배틀로얄의 영향이 군데군데 보였다는 것이군요. 게임 전의 클래식 음악도 배틀로얄과 흡사했다. 어떻게든 RSM 보더랜드도 생존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은 넷플릭스에서도 평가가 나뉘어지네요. 일본은 젊은 층의 어필이 너무 강해서 아무래도 주인공이 학생이든지 20대지만 세계의 인기 콘텐츠의 주인공은 성인으로 여러가지 갈등을 안고 있다. 배경이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와 쉽게 느껴지고 일본은 아무래도 국내 젊은 층에 호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외의 사람에서 보면 공감을 부를 수 없다.
오징어 게임은 줄거리도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3번 정도 깜짝 놀랄 반전과 음모가 있었다. 일본도 더 세계를 타겟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시즌2에 대한 황동욱 감독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시즌2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절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시즌2를 공개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완전 오리지널 작품으로 해야 할 것이다. 차기작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 등 내용을 쓰고 있다고 지적되면 이번에 황동욱 감독은 표절 감독으로 각인되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훔치는 국민성이라면 또 벌써 증거가 있다. 원피스, 태권브이 스낵, 최근에는 포도까지 자기 것이라고 등록. 일본은 앞으로 국방과 표절을 진심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국이 오리지널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한 대항 수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나라 모방하는 양상은 확실히 있다. 원조의 결함을 수정함으로써 완성도가 향상해 나갈 것이다. 표절을 원만하게 표현하면 영감이 되는 것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역시 시장인 것이다. 증명을 하려면 넷플릭스 등 원래 원조 작품을 내보내서 세계 시장의 평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표절이 히트했다면 원조는 무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외의 PR이 너무 형편없는 것은 일본의 콘텐츠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불법 다운로드, 이것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인터넷 시민단체는 방크이다. 여러가지 유명한 단체이지만 일본에서 이러한 단체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이나 중국도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일본에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속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즌2에 대한 황동욱 감독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시즌2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속편은 일본에서 여러 작품의 속편을 본 후 발표합니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일본 드라마는 분명한 소설, 저쪽은 상당 부분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식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선 머리부터 어떻게든 해라. 2021년 아직도 파이널 판타지풍의 왁스 바른 머리카락, 그것을 하고 있다. 물론 연기도 서툴고 카메라 워크도 서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우의 촌스러움. 일본 영화는 왜 재미없을까? 각본, 연출, 무엇이 나쁜 것인가? 어린 시절부터 영화관에서는 방화는 본 적이 없다. 외화를 본 적은 있지만 한류 드라마의 첫 회와 마지막 회를 보면 의미 전달이 아니라 감정에서 울컥하게 만든다. 이것이 시청률이 오르는 패턴. 표절되어 원래의 퀄리티에 지고 있다면 말도 할 수 없을 듯. 영상작품은 완전히 한국에 추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이를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된 것. 전 세계의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비슷한 스토리는 어디에나 있다. 그것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지는 각본과 연출 그리고 나름의 연기력 때문이다. 표절이라며 한국 문화 자체를 경시하는 것은 자기 문화 중심주의고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억울한 거면 뛰어난 작품을 만들면 될 뿐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6월 13일 방송이 나갈 때 하루 전 일본 기사 내용이 아직도 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자존심 세우기인 것 같습니다. 멍청한 댓글이 아직도 포도, 딸기 등을 우리가 훔쳐와 생산한다는 식의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종교배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농산물은 아주 새로운 종으로 보기 때문에 노열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무지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표절이라 함은 어느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베꼈거나 스토리가 완전히 일치했다면 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데스게임이라는 장르가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들 것을 표절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인 특성상 표절이 있었다면 그 표절 장면이나 스토리를 정확하게 묻고 따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글을 봐도 어느 부분이 표절되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한국의 한류를 국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니 해외 언론들도 이젠 한국의 한류는 국책이라고 당연시하면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도 계속 일본의 표절을 주장하면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